백병원의 창립자 백인재 박사는 우리나라 근대의학의 개척자이자 애국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최고의 외과의사로 의학, 교육, 연구, 외과수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1941년 백인재 박사는 인술재생, 인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깊은 신념으로 백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생명 존중과 인간 사랑, 헌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모토로 하는 백병원의 기반을 마련했고, 전국 5개 백병원으로 성장하며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한국 최초로 개인 병원을 재단 법인화하고 한국 근현대 의학 발전을 선도하였던 백인재 박사와 오직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을 목표로 성장해온 백병원의 발자취,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년)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절, 경성의학 전문학교 제1기 학생으로 입학해 의학의 길로 들어선 17세 청년 백인재. 청년 백인재는 특유의 집념과 학구열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분리된 반에서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받는 명백한 민족차별이 있던 상황 속에서도 전교 수석 자리를 내내 놓치지 않는 뛰어난 학문적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 백인재는 약탈당한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애국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며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때 백인재 역시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경성의학 전문학교의 독립운동가 학생대표로 활약하며 3.1운동 참가를 미리 계획할 정도로 적극적인 애국활동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하며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경성의학 전문학교에서도 퇴학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총독부와 경성의학 전문학교의 유아 조치가 시행되면서 1920년 4월 청년 백인재에게 다시 학업을 이어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백인재는 경성의학 전문학교 4학년으로 복학을 하여 1921년 전학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라면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의사 면허증이 수석 졸업생인 백인재에게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3.1운동 참여로 인한 불이익이었는데 이는 백인재 개인에 대한 보복이면서 한국인 의대생에 대한 상징적 보복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긴 했지만 총독부 의원에서 2년간 근무하면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백인재는 당시 모두가 싫어했던 마취일을 전담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은 백인재는 2년 동안 성실하게 마취 기술을 연마하였고 외과의사에게 중요한 뛰어난 마취 기술을 습득합니다. 또 마취 일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의학 연구에 매진하여 마침내 1923년 5월 의사 면허를 받아 진짜 외과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백인재는 총독부 의원에서 외과의사로 지내며 4편의 논문을 추가로 발표했고 그중 실험적 그룹병의 연구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28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경성의전 외과학교실 주임교수로 부임하며 조선인 최초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주임교수가 됩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자신을 입증한 것입니다. 백인재 박사는 외과의사의 길을 걷는 동안 수술 기술 또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장폐색증에 있어서 상부장관 감압술이 유효한 수술임을 세계 최초로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환자에 있어 수혈의 중요성과 혈액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취에서부터 위 및 십이지장, 간 및 담도, 충수염 및 충수염성 복막염 등 외과 수술 전반에 걸쳐 국내 최초 최다 성공 사례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신의 손이라 불리며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 의사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한국과 일본을 넘어 만주에서까지 수술을 희망하는 환자들로 매일을 바쁘게 수술방에서 지내야 했던 백인재 박사. 경성의전 외과 주임교수로 재임하는 동안 백인재 박사는 당대 제1의 외과의사, 누규계의 1인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당시 제자였던 장기려 박사는 당시의 대수술은 선생님의 동무대 같은 인상을 줄 정도였으며 일본이나 만주에서까지도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위장, 특히 위궤양, 위암, 간담관 질환, 유암, 갑상선 등의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는 환자가 많았다 라고 했으며 제자이자 동료 의사이던 주영재 박사는 백인재 박사는 초인적인 체력을 가졌으며 2시간의 열이 있는 임상 강의를 마치고도 몇 시간씩 수술을 계속해내도 피곤한 내색이 전혀 없었다고 회고합니다. 백인재 박사는 국민들이 의학과 질병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몽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1928년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한 통속의학 강연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직접 연사로 나섰을 뿐 아니라 의학과 질병에 관한 내용을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등에 직접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백인재 박사는 뛰어난 실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경성의전 외과 주임교수로 재직하던 1930년 독일 등 유럽을 3개월간 방문하여 선진화된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습득하였고 1936년부터 1년여 동안 독일 베를린 대학의 노르드만 외과 교실에서 공부하였으며 미국 콜롬비아 대학, 존스 홉킨스 병원, 메이오 클리닉 등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메이오 클리닉은 1889년 시골 마을에 개원한 사립병원이었는데 지역적 한계를 넘어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의 시설을 구비,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 환자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의료 수가를 책정 등 식민지 의료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백인재 박사가 각별히 눈여겨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메이오 클리닉 같은 훌륭한 의료기관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백인재 박사가 이 같은 다짐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의술을 통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애국자이자 선각자였기 때문입니다. 1941년 1월 24일 백인재 박사는 외과계의 권위자로 20여 년 동안 지켜온 경성의전 외과 주임교수와 부속병원 외과 과장 자리를 사임하고 공식적으로 백인재 외과병원 개업 허가를 받게 됩니다. 백병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1년 1월 25일 매일신보에는 백인재 박사의 경성의전 사임과 개업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에서 그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이번에 관직을 떠나기는 하지만 저의 목표는 오로지 누구나 신뢰할 만한 외과의사가 되는 것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대 제1의 외과의사 백인재 박사가 개업했다는 소문이 돌자 병원은 순식간에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백인재 외과병원은 개원 초기 30여 개였던 병상이 연일 꽉 차는 바람에 병원에 인접한 주택을 병실로 개조해 60병상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주로 외과의사인 경성의전 출신의 의사 3명에서 6명과 일본인 3명, 한국인 3명에서 4명의 간호사로 구성하여 운영되어졌습니다. 1941년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시 한국에 설립된 병원은 관공립병원 58개소, 일본인 사립병원 67개소, 선교병원 4개소, 한국인 사립병원 34개소에 불과하였습니다. 도립병원의 평균 병상이 50에서 60병상이고 당시 일반적인 개업의원이 1의원 1의사 체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백인재 외과병원이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 후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사립병원은 서울여자의과대학 부속병원, 경전병원, 백병원 정도였으며 그중 백병원은 병상수나 의사수는 적었으나 진료 실적은 같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외과 의사들로 구성된 백인재 외과병원 의료진이 맹장수술 등으로 명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에 비해 입원 환자가 많고 진료 실적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백인재 박사는 해방을 맞자 민족과 나라를 위해 선각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건국의사회를 발족해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의학계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후 1945년 9월 19일에는 조선의학연구회 발족, 제도분과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45년 12월 21일에는 서울의사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돼 이대를 역임하였으며 1947년 5월 10일에는 지금의 대한의사협회의 모태인 조선의학협회와 대한외과학회의 전신인 조선외과학회를 발족하고 회장 등을 역임하며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모교인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부속병원장으로 경성의전 재건 과정과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탄생 과정에 큰 몫을 하여 우리나라 의학 교육과 연구에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인 흥사단에 1946년 11월 24일 정식으로 입단합니다. 해방 이후 백인재 박사가 남긴 무엇보다 큰 업적은 그동안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여 1946년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백병원은 당시 주변의 적상 가옥을 인수하여 최대 100병상 규모로까지 확장하였는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병원 공간을 확장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로 개인 병원을 재단법인화하였다는 데 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으로 설립하였지만 병원의 수익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단법인 백병원은 이사 겸 초대 원장의 백인재 박사, 상무 겸 부원장의 김희규 박사가 취임하였으며 이사회는 백인재 외과병원 개원 때부터 백인재 박사의 행정적, 법률적 자문을 맡아왔던 백붕재 변호사, 그리고 병성의학 전문학교 후배이며 성모병원 원장으로 봉직했던 박병래 박사,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교실 초대 주임 교수였던 기용숙 박사를 이사로, 공병우, 백규호 박사를 감사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1946년 11월 재단법인 백병원 설립 취지서에는 조선의 지도자적 역할을 자부하는 자, 모름지기 의원 자중하며 그럼으로써 민족 유구의 행복과 국가 백년의 대계를 위하여 몸소 희생을 무릅쓰고 스스로 어려운 점을 감당함이 급선무임을 깨달았다. 인적, 심적 출자 또한 반드시 초라한 결과를 낳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감히 얼마 안 되는 사지를 바쳐 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바이다. 라는 당시 백인재 박사의 포부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백인재 박사는 재단법인 백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와 교육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게 됩니다. 해방 이후 백인재 박사는 우리나라 의학계 재건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의학계 발전의 근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동시에 일제치하에서 억압되어 있던 문화, 경제, 정치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발휘하여 그 재건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 대표적 출판사 가운데 하나인 수선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양서를 출간하고 서점 수산서림을 여는 등 학문과 문의 진리에도 큰 몫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백인재 박사. 하지만 1950년 안타깝게도 그는 한국 전쟁 중에 납북되고 말았습니다.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지 20여일 만인 1950년 7월 19일 친동생 백봉재와 함께 공산군에게 체포된 이후로 그 행적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병원은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던 설립자를 잃고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제자들과 후손들이 백병원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사력을 다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시설과 설립자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주변의 현대화된 병원 설립 등으로 인해 백병원은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며 급기야 재단 해체까지 논의되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하지만 설립자의 의지를 포기할 수 없던 백인재 박사의 제자들과 후손들은 백인재 박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백병원을 재건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백인재 박사의 장남인 백낙조 박사는 독일 본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아버지와 같은 의학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다수의 임상 연구를 하며 의학적 지식을 쌓던 그는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백병원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후 1970년 재단법인 백병원의 이사장에 취임한 백낙조 박사는 백병원의 중흥기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재단법인 백병원은 서울 백병원 신축에 나섰고 1972년 3월 7층까지 부분 준공해 가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1972년 12월 20일 18객과 68실 166병상으로 서울 백병원을 공식 개원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증축 공사를 이어간 끝에 1975년 3월 마침내 13층 건물을 완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려웠던 위기 속에서도 재건된 서울 백병원에 무료 환자를 위한 병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만들겠다는 설립자의 정신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1979년 백낙조 이사장은 재단법인 백병원의 재산 일체와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여 백인재 박사의 수건이었던 학교법인 인재학원을 설립합니다. 또한 부산 백병원의 개원과 함께 백중앙의료원을 발족하는 한편 인제의과대학도 개교합니다. 학교 법인과 대학의 명칭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인술로서 세상을 구제한다는 인술제세의 인과 제를 따와 인제라 짓고, 교훈은 평소 아버지의 좌우명이었던 정직, 성실, 근면을 그대로 채택하였습니다. 학교 법인 인재학원의 초대 이사장에는 백낙조 이사장, 백중앙의료원 초대 의료원장에는 백병원 재건에 큰 힘을 보탰던 백낙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의과대학 초대 학장에는 백인재 박사의 수제자 중 한 분인 전종희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인제의과대학은 개교 10년 만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어 지금의 인제대학교가 되었으며 백낙한 박사가 초대 총장을 맡았습니다. 1979년 부산 백병원 개원 이후 학교법인 인재학원은 10년을 주기로 커다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1989년에 상계 백병원을 개원,
1999년에는 일산백병원, 2010년에는 해운대 백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도 인술로서 세상을 구한다는 설립자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